다음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식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선 연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쟁점이죠. 경선 연기는 가짜약 팔기다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이요. 조대진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약장수가 가짜 약 팔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관련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고 교수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한때 약장수들이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표현이 이재명 지사의 특유의 표현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트레이드 마크죠. 뭐 아주 그냥 그 핵심을 찌르고 그리고 촌철살인의 비교를 하시는 것 자체는 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만은 때로는 이제 좀 과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굳이 연기 관련돼서 경선 연기 관련해서 동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본인이 지금 탄탄하게 1위를 여권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변수를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경선 일정 등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의하는 것 자체, 이거 화두를 자꾸 만들고 던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경선을 연기를 찬성하는 그 대선 후보들도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야권에서는 이준석 돌풍이라는 또 그 특이한 현상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마냥 본인이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언론에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경선 연기 주장은 늘 대선 때마다 있어 왔던 건데 김병규 교수님, 글쎄요. 이거는 지지율 1위를 똑같아요. 누구였든 지지율 1위 후보를 달리고 있으면은 원칙대로 하자. 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최대한 늦춰보려고 하는 거고. 이런 현상이 늘 있지 않았어요. 그 약의 효능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른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가짜 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묘약이라고 생각할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과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꼭 같기만 하더라도 이런 경선 연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월 말 정도에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 민주당은 9월에 후보가 확정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뉴스는 8월 달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자들이 앞다퉈서 선거를 치러나가는지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한 11월까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럼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미리 후보를 확정시켜 놓은 만약 누군가의 후보가 정립되게 된다면 뉴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미리 후보를 확정한 박영선 후보를 통해서 드러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실질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연기한다고 해서 특별한 묘수나 뭐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있거나 다른 구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선거 전략상으로 김종욱 교수님, 대선에 여야가 선거 전략을 짤 때 먼저 후보를 내고 저쪽에 막 경선 막 시끌벅적한 걸 지켜보는 것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험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의 예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보다 4일 늦게 돼서 대통령이 된 것 외에는 다 먼저 대선 후보가 된 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었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설득하려면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유가 하나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흥행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땐 뭐 그 이후에 만약에 9월에 대선 후보가 뽑히고 나면 그 이후에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미 예상을 하고 당원 당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논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핵심은 지금 적인 것 같아요. 외부적인 내용으로는 양자 대결 구도에서 여야 소위 지금 뒤지는 여론조사가 좀 나오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소위 1위 주자를 제외한 주자들이 시간을 벌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당원 당규대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통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좋다. 당내에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연기하자라고 얘기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후자라고 하는 건 솔직히 되게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저는 당 지도부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지도부가.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첫 번째 제가 볼 때 지금 프로세스 가고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LH 전수조사 이후에 특수본의 수사를 맡기는 문제까지 갔다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본인 지금 현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시간이 7, 8월 2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7, 8월 달에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아젠다를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젠다를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제가 볼 때 7, 8월 달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국민의당과의 합당,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엄청난 정치적인 흐름들이 있었을 때 예. 그때는 뭐 할 것이냐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이런 논쟁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게 되면 후발주자가 따라잡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 민주당에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민주당 지도부가 고리디우스 매듭을 딱 끊듯이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낯익은 사진들은 아니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롤이라고 이제 불리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죽 자켓, 청바지 입고 동영상 콘텐츠를 촬영을 하는 거고요. 여기 최문순 강원도 지사입니다. 최맥이라는 캐릭터로 젊은 층이 다가서려고 하고 있다. 조대진 이게 조금 최근 좀 정치권의 분위기인가요? 뭐 그렇게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요.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거나 좀 닭살이 돋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진짜로 자기가 변하고 싶고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건지 참모들이 주장을 하고 참모들이 권유해서 그럴듯하게만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또 국민들이 또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활동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유 유서 말씀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젊음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기사 하나 얘기인데 아까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기사고요. 경선 연기 결정 못하는 송영길. 이러다 원샷 여론조사로 컷오프되는 거 아니냐는 당내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 승리가 기준이다. 송 대표는 현재까지요.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자 혼술 마시듯 뛰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게 김병민 교수님, 글쎄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경선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네. 모습. 사실 언론의 모든 주목도라든지 이 보도되고 있는 비중을 바라보게 되면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LH 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각종 실정 때문에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죠. 예. 근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진행하다가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니야라는 위기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컷오프를 하면서 예비 경선들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많은 주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나 그런 흥행에 대한 방식들을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고 이러다 여론조사 한번 돌려서 컷오프 해갖고서는 몇 명을 남겨놓게 되면 그 다음 일게 되는 후폭풍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일련의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상황이 간단치가 않죠. 예. 왜냐하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은 정권을 싫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꽤 오랜 기간 세워왔는데 그렇다고 경선을 앞두는 진성당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 대립각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경선이 한 11월 정도까지 늦춰지게 되면 그 어정쩡한 상태를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빠르게 9월 달에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면 9월 달부터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
아주 야당보다 더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까. 네. 자유롭게 되죠. 후보로 확정되고 나니까. 이런 일련의 정치적 셈법들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어려운 일들을 풀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리더십 비판에 대해서 근거를 이런 거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친문 세력이 여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의 한계가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뭐 물론 톱다운이 아닌 여러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건데 김종욱 교수님, 이 부분이요. 친문 세력에 여전하다.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저건 좀 약간 좀 과도한 해석인 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친문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문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대선 후보의 방식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 그다음에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결합 방식을 통해서 친문 세력도 좀 분화하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뭐 정권 심판에 대한 흐름이 꽤 많다고 얘기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볼 땐 40%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역대 정권에서는 보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친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 어떤 내부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대통령과의 어떤 선긋기 이게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같이 예를 들면 선거를 도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위 현직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접근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9월 달, 11월 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적어도 당원 당규가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논거들이나 이유들을 국민에게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됐을 때에는 저희 저당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선 후보를 뽑는 거지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 그다음에 의혹,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전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설득의 논리들을 제시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설득의 논리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전 당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렇게 예를 들면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서 소위 자기 후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들의 발언들을 계속 남발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제가 볼 때는 빨리 경선 일정 결정한 다음에 내부에서 친문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땐 자기 입장 정해야죠. 어떤 후보를 지원하는지. 과거처럼 예를 들면 친문 세력만 똘똘 뭉쳐서 남으면 된다는 생각. 또 전국 정치와 무관하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두고두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래서 좀 두 가지를 빨리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